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고 가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휴장으로 숨 고르고 돌아온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연준의 긴축 기조를 다시금 재확인한 시장이 좀 흘러내렸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7월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을 결정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시장의 불안감을 좀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이 갈륨과 또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제한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 넘게 흘러내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거기다가 국제 유가도 좀 상승이 나왔는데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협력 강화 발언이 나오면서 국제 유가도 좀 올라가는 모습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연준 의사록을 좀 짚어드리면 6월 연준 의사록에서는 더 많은 금리 인상이 적절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기차주는 또 한 번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리비안과 니콜라, 루시드 그룹 모두 상승이 나왔고 테슬라는 계속해서 상승가도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옐런 미 재무장관이 오늘 방중을 할 예정인데 지금 중국 내에서는 미국이 똑같은 입장을 반복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관영 매체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좀 회의적인 시각이 중국 내에서 나오고 있다,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우리나라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이슈는 아무래도 반도체입니다. 따라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를 좀 눈치 보기 하면서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예상 체결 지수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화면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혼조세 보이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양시장입니다. 코스피 먼저 살펴보면요. 0.04%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면서 2,579포인트 선, 2,580선에서 조금 못 미치게 출발할 걸로 예상 체결 지수 만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보면요. 0.09% 약보합권 움직임 보이면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890.37포인트 선에서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 지수, 예상 체결 지수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까지 살펴봤는데요. 장 전에 어떤 종목들 살펴보면 좋을지 아무래도 글로벌 이슈가 많은 만큼 더 꼼꼼하게 짚어봐야겠습니다.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AD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AD 테크놀로지는 그 반도체 소자 설계 및 그 제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사실상 반도체 설계와 관련된 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좀 더 편리하시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파운드리 업체인 그 TSMC 기반으로 시스템 반도체 칩을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하우스 사업을 좀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일 아마 가온칩스와 관련된 그 기업들이 상승을 했는데 결국 디자인하우스에 대한 이슈가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오늘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 연결 기준 영업 손실을 좀 기록을 했는데 59억 원 정도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적자 전환을 하면서 사실상 반도체 업황에 따른 아쉬움이 좀 있지 않았었나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2분기 실적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실적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계속 좀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은 지난 3일 때 224억 원 규모의 반도체 설계 개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계약 상대방의 영업 비밀 요청으로 인해서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기는 하지만 수주가 계속 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는 그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개최한 삼성 파운드리 포럼 및 세이프 포럼에 참가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삼성전자가 그 국내 펜리스 스타트업과 적극적으로 좀 협업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대부분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펜리스에서 파운드리로 이뤄지는 K 반도체 생태계 육성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에 일부 좀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동사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DSP 협력 파트너 관계로서 좀 어느 정도 그 활동을 했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파트너사로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동사는 지난달 5월 중순부터 기관의 순매수세가 계속 유입되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관의
판단의 순매수세를 통해서 주가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가져왔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26,500원, 손절가는 22,9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삼성전자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AD 테크놀로지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다음 종목 뭐가 있을까요? 예, 두 번째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입니다. 이 유니온 머터리얼은 그 페라이트 마그네트 그리고 세라믹 제조 판매 업체인데 사실상 최근에 그 어떻게 보면 전기차 재료에 따라 그 히토류에 대한 이슈가 좀 어느 정도 부각이 되면서 올해 5월에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걸 대체제를 통해서 이제 페라이트 마그네트를 좀 어느 정도 이슈가 나왔었던 건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가봐야지 좀 알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기업의 경우에서 좀 더 살펴보자면은 2023년 3년 그 3월 그러니까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연기열 기준 매출액이 13% 감소를 했고 사실상 영업이익도 적자 전환을 했고 당기순이익도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기업의 경우에는 테마로서 부각돼서 올라가는 것이지 실질적인 사업에 대해서 부각돼서 올라간다는 거는 다소 좀 퀘스천 마크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기업에 대해서는 세라믹에 대한 좀 이슈가 있기는 한데 사실 이 세라믹이 그 절삭 공구 위주입니다. 그래서 밀링 선반 등에 사용되는 절삭 공구가 있는데 사실상 그 쇠를 밀링에 이제 앉혀놓고 베이스에 앉혀놓고 거기에서 이제 한 면을 친다라고 해서 그 관련된 면을 칠 수 있는 그 공구가 커팅기입니다. 커팅기고 그걸 커터기라고 얘기를 하고 선반에 통해서 이제 가공을 할 수 있는 게 바이스팁이라고 있거든요. 결국 이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 산업공구 위주로 좀 편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산업공구의 사실상 대표적인 기업은 YG원이라고 이전에 양지원에서 그 YG원으로 사명이 한참 전에 변경이 됐던 기업입니다. 그 기업의 경우에도 엔드밀 점유율이 해외에서 한 60% 이상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통적인 그 기계 산업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유니온 머터리얼이든 YG원이든 결국 그 지금 현재 그 산업 트렌드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못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결국 유니온 머터리얼은 그 테마로서 부각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국이 미국을 겨냥한 반도체용 희귀 금속 수출 통제를 통해서 지금 히토류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강세를 전일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좀 나온 이슈가 8월 1일부터 반도체용 휘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 통제를 통해서 그 어느 정도 좀 이슈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그 단순히 자원화와 관련된 그 무기화를 계속 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히토류에 대한 이슈도 한 번 더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통해서 접근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테마로서 부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금일 이제 상승을 하든 다음 주 정도에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테마로서 부각되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상승에 따른 매매 전략으로 접근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큰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매수가는 시초가로 좀 진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4,700원, 손절가는 3,850원으로 좀 짧게 지정했습니다. 네, 오늘 반정민 소장님과 함께 살펴본 두 개 종목,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 두 개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 두 개 종목들 오늘 개장 직후에 또 어떤 흐름 보여주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표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전일장에서는 코스피,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오늘 좀 조심스러운 출발 준비를 하고 있네요. 0.14%, 0.34% 약간은 흘러내리면서 출발 준비하고 있는 두 반도체 종목들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0.35%,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도 일단 상승 이어가면서 강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조금 흘러내리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네요. 여기부터 12종목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SDI가 0.71% 강한 출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LG화학부터 기아까지는 모두 오늘은 하락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 흐름을 이어가는 것인데 과연 어떻게 좀 흘러가게 될지 개장 직후에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오늘은 이 종목도 어떻게 출발하게 될지 눈여겨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가 전일장에서 94만 3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 일단은 오늘 95만 원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전일장에서
보면서 역시 상승이 나왔는데 0.53% 상승. 전일장에서 하락을 보여줬던 LNF는 오늘도 0.4% 더 흘러내리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0.44%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위부터 5위 종목들 코스닥에서는 LNF만 유일하게 파란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는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예상 체결가까지 짚어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 출발합니다. 전일장에서는 양시장 모두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와 줬는데 코스피에서 기관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면서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지금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에코프로의 질주가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지와 함께 지수 상승까지도 견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일장 코스닥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었죠. 자, 거기다가 원달러 환율이 다시 1,200원 후반대로 내려왔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금 돌아오게 된 데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걸까요? 자, 오늘 양 지수 일단 예상 체결 지수 살펴봤을 때는 좀 조심스러운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은 하락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문을 열어봤을 때는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지금 현재 시간 9시 1분 지나고 있습니다. 양 지수 살펴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 하락 흐름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먼저 보면요. 0.18%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오늘 2,574포인트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보시면요. 0.27%까지 낮게 움직이면서 888.74포인트 선으로 오늘 현재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 지수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어떤지 종목별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자, 오늘 반도체 대형주들은 좀 빠지고 있네요. 삼성전자가 0.42%, SK하이닉스는 1.11% 하락 흐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내일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증권사별로 시각이 좀 천차만별로 다르게 삼성전자의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제닛 옐런 장관의 방중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디램 가격을 계속해서 인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3분기에도 역시 디램 가격 인상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오늘 대형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를 좀 끌어내리고 있는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에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계속 잘 가고 있기 때문인지 LG에너지솔루션 오늘 0.53%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 SDI는 다만 좀 빠지고 있습니다. 0.71% 하락 흐름 보이면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보시면 0.42% 상승 흐름 키우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포스코 홀딩스도 0.37% 빠지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이 0.26%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지 삼성전자보다 좋은 실적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LG전자도 오늘은 1% 가까운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오늘 현대차와 기아 운수장비 쪽 보시면 두 종목은 좀 혼조세를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현대차는 0.24% 하락, 기아는 0.45% 상승 흐름 보이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상향하는 관점을 보여줬던 한화오션 1.81%까지 오늘 상승폭 기록을 하면서 조선주들도 나쁘지 않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하나오션이 오늘 좀 강하고 삼성중공업도 0.14%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운수장비 쪽도 좀 분위기가 아주 나빠 보이진 않은데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좀 약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전일장에서 크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만 오늘은 0.66%까지 낙폭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함께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 코스닥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주목을 하고 계실 것 같은 종목이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오늘
좀 빠지네요. 0.11%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 뭐 공매도를 시도했던 대형 헤지펀드산들의 비상이 걸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에코프로의 주가가 많이 올라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우리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을 통틀어서 가장 비싼 주식이 된 에코프로인데 오늘 0.21%까지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0.53%까지 낙폭 키우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0.71%까지 보여지고 있네요. LNF는 1.42%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전일장에서 양극재 관련 기업들이 움직일 때도 같이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던 LNF인데 오늘도 좀 크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 함께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 쪽 전반적으로 코스닥에서도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시가총액 상위권에 속해 있는 리노공업이 오늘 거의 2.5%가량 빠져 있는 모습이고요. 그 와중에도 덕산네오룩스라던가 동훈아나텍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은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분위기가 좀 어둡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나온 갈륨이라던가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한 이슈가 얼마나 길어질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작용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계속해서 반도체 쪽에서 이슈가 미중 간에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지금 함께 좀 주가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은 어두운 가운데 오늘은 오락문화 업종도 딱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고요. SM만 유일하게 0.5%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 실적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엔터주 쪽에서 상승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또 하락이 함께 나와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이슈도 있는 만큼 엔터주들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조심스럽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파란불 켜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성공적인 투자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길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동향, 수급 동향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강관우 앵커와 함께 짚어보시죠. 지금 시각 장 개장하고 6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 업종이 거의 내려가고 운수 장비만 이렇게 빨갛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 장비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 운수 장비 쪽 보니까 말이죠. 오늘 그 대형 완성차 쪽은 뭐 1%, 0.5%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센티멘탈, 펀더멘탈 코너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기아제가 계속적으로 너무너무 싸다. 전 세계적으로도 너무너무 싼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뭐 주가가 이렇게 지수가 밀리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어제 저희가 서현이와도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뭐 거의 20% 가까이 올랐습니다만 오늘도 장 초반에 또 추가적으로 3.8% 올라갑니다. 이렇게 급등한 다음에 올라가면 좀 걱정이 되실 텐데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아직도 되게 싼 주식이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 말씀드릴 때 제가 자동차 부품은 서현이와 화신, 성화이텍, 명신산업 이렇게 4개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침 화신도 7.8%, 성화이텍 7.3%, 명신산업 1.8%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소장님. 이쪽 자동차 쪽 강세 말이죠. 미국에서 어제 미국 장 빠졌습니다만은 미국도 테슬라도 오르고 전기차 뭐 올랐습니다만 포드, GM 다 올랐거든요. 우리나라도 그 기운 이어받아가지고 계속 가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좀 받으면서 올라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최근에 그 무역 수출 관련된 그 발표가 나왔을 때도 자동차 분야가 굉장히 좀 많이 그 수출 증가에 대해서 좀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2분기 지금 실적이 남아있는 앞으로 있는 상황에서는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뭐 자동차 판매가 제일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그 자동차 판매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 아래쪽에 굉장히 많은 벤더사들이 있습니다. 그 벤더사들의 경우에도 부품이든 여러 가지 좀 이러한 것들을 공급을 많이 하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에 무수히 많은 벤더사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미국 그 6월에 그 미국 국내 그 자동차 수출 호조에 따른 그 이슈가 좀 어느 정도 부각이 됐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는 충분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자 한다면 2분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실적 발표가 앞두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그 실적에 기대되는 그 관련된 기업들을
관련된 섹터에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자동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2차 전지도 굉장히 좀 일부 상승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도 하고 심지어 조선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90% 이상 그 수출 증가가 일어났던 상황인데 이러한 시점을 봤을 때는 결국은 2분기 시점에 다가왔을 때 기존의 그 무역 수출에 따른 호조에 대한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 그 자동차와 관련된 부품 관련된 기업들은 전기차 판매량도 뭐 중요하긴 하지만은 수출 호조에 따른 수요가 굉장히 좀 상당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2분기 때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좀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자동차 부품주의 경우에는 지금은 뭐 크게 올라갔긴 했지만은 일부는 좀 더 그 비중을 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이제 9시 10분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계속적으로 좀 밀고 있네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834억 이렇게 순 매도를 했고 코스닥에서 647억 매도, 그리고 선물에서 벌써 장 초반 10분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2,400계약이나 이렇게 밀어내고 있는데 이 밀어내는 거에 봤더니 삼성전자 순매도 프로그램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오늘 3천억 정도 이렇게 순매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어제 미국에서도 반도체 관련 지수가 2.2% 이렇게 빠지고 마이크론도 2% 넘게 빠졌단 말이죠. SK 하이닉스 오늘 약세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지금 미국의 시장에 따른 영향을 좀 어느 정도 받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밤사이 미국 증시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2%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고 마이크론도 2% 그리고 인텔 3%, 세미컨덕터도 마이너스 4%를 좀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한 이슈가 사실상은 미중 반도체에 따른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지금 갈륨이나 게르마늄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곤 있는데 사실상 그 중국에서 그 갈륨의 경우에는 거의 그 전 세계 한 90% 이상을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도체 영향을 좀 크게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첫 번째 조건으로 좀 봤을 때는 일단 지금 옐런 그 재무부 장관이 지금 중국과 관련된 이슈가 좀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봤을 때 중국이 협상 카드로 제시를 하면서 나온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상 저는 좀 시각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갈륨과 관련된 이거를 수출을 제한하게 된다 한다면 오히려 지금 기존의 히토류든 뭐든 계속 중국에서 압박을 계속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부분들을 모르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뭐 전 세계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있는 기업, 그 대규모에 있던 기업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이러한 시점을 통해서 중국의 의존도를 좀 많이 낮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기회를 얻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시점이 제일 중요한데 시점에 대해서는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은 중국 입장에서도 그 갈륨에 대해서 이슈가 나왔긴 했지만 결국은 중국에서도 지금 반도체가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반도체의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좀 가정하에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중국에 대해서 그 반도체 수요에 따른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필요한 상황인데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에서 분쟁이 발생된다 한다면 중국 입장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싸움에 대해서는 중국도 어떻게 보면 좀 꼬리를 살짝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일에 이러한 그 갈륨과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하락은 내일 그 잠정 실적이 발표되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좀 판단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결국은 지금 그 반도체 기업의 대부분의 그 좋은 흐름들을 최근에 보여줬던 것은 결국 업황 회복에 따른 기대감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반도체에 따른 이슈는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의 포커스보다는 사실상은 반도체 업황에 따른 기대감을 더 반영을 해서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 뭐 삼성전자 그 잠정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이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은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관점으로 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를 삼자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지금 9시 13분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들의 매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775억 순 매도하고 있고 코스닥이 629억 순 매도 그리고 선물에서도 그 팔자가 더 늘어났네요. 3,290계약
이렇게 늘어났는데 프로그램으로 보니까 말이죠. 금양이 오늘 프로그램 순 매도예요. 184억. 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올랐습니다만 오늘도 플러스 3% 이렇게 오르고 있고 코스닥도 보면 말이죠. 에코프로 BM 최근에 강세 분위기 좋았습니다만은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도 129억 매도, 70억 매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매도와의 전쟁 개인이 이기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분위기상 봤을 때는 개인이 그 이기는 구도로 좀 많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상 지금 포인트를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성장세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포인트가 있다 한다면은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이제 다음 이달 어느 정도 12일에 잠정 실적을 좀 발표할 예정인데 제가 보기엔 실적은 좋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MSCI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점을 보고 편입되면은 이때는 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관점보다는 일부 좀 한번 쉬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반정민 소장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 현재 흐름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0.73% 하락이고요. 코스닥은 0.9%까지 낙폭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 지수 지금 코스피는 2,560선까지 내려왔고 코스닥은 883포인트 선까지 내려와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양 지수 살펴봤을 때 수급 동향 살펴봤을 때요. 기관이 코스피에서 많이 팔아치우고 있고요. 개인 매수세만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걱정스럽게 바라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종목들 늘 있기 마련이니까요. 계속해서 저희 증시 구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개장식 한 번 더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고요.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와 따라가마로 종목까지 오늘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참 어렵게 흘러갑니다, 전문가님. 오늘 좀 전반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가장 이제 경계해야 될 게 이제 올라간다고 해서 뭐 추격 매수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요즘 같은 시장에서 이제 상승하는 종목군들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좋은 종목들도 많지만은 이제 소형주들 같은 경우에 이유 없이 올라가는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굳이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실 필요 없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다시 한 번 더 FOMC 의사로 공개를 앞두고서 시장의 어떠한 경계 심리가 지금 발동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사실 상한가 종목이 없이 지금 마감을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2분기 실적 발표일이 또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조금 이제 종목 선정을 잘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피해야 될 업종이 뭐냐면 2분기 실적이 이제 부진이 확실시 되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뭐 LG 생활건강 그리고 CJ 대한통운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카카오게임즈까지 이런 종목군들 뭐 추후에 회복 가능성은 있지만 2분기 실적에 대한 부진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52주 신저가를 또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이제 봐야 될 종목들은 2분기 실적이 이제 급격하게 좋아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대표적인 섹터를 좀 보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좀 겹치는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항공주가
항공주 그리고 방산주 이런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주들까지 네,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재는 이제 2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업종들 위주로 네,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 또한 네, 몰려들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항공주들이라든지 건설 기계주, 방산주에 대한 종목 선정은 제가 또 네,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오늘 방송도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네, 많은 정보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또 내일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실적,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2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 우리가 실적이 좀 애매하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 그런 종목들을 굳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대표적으로 종목들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LG생활건강, CJ대한통운, 카카오게임즈처럼 좀 실적이 불안하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 종목들을 우리가 굳이 지금 챙겨가기보다는 이 말인즉슨 다르게 해석을 해보자면 2분기 실적의 개선이 확실하게 점쳐지는 섹터들 우리가 반드시 챙겨가야겠고 오늘 이슬이 전문가님께서 그런 종목들 또 꼼꼼하게 챙겨주신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어떤 종목들을 이야기해 주시는지 그리고 오늘 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면 되는지 이게 될지 그 부분까지 함께 신경을 써보시면 좋겠고요. 자, 계속해서 양시장에서 포착되고 있는 특징주들도 저희가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화면으로 바로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개장 특징주 탑5 종목들 현재 만나보고 계십니다. 이수페타시스, 기아, 현대차, 삼성전기, 네이버 이렇게 5종목 현재 코스피에서 포착되고 있는 개장 특징주고요. 자, 계속해서 코스닥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입니다. 성우하이텍, 프로텍, 아진산업, 디어유, 하나마이크론 이렇게 5개 종목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포착된 개장 특징주 5개 종목씩 총 10개 종목 역시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종목명만 저희가 살펴보고 왔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개장 특징주 탑5입니다. 현대차는 보합 움직임 보여지고 있고요. 기아가 오늘 주가가 좋습니다. 1%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 네이버도 오랜만에 1% 넘는 상승폭 그리고 삼성전기 0.63% 이수페타시스는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느덧 이렇게 3만 원대 위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오늘은 1.62%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슬이 전문가님 오늘 이 5개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현대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이 종목은 이제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의 법인 매출이 좀 감소를 하게 되면서 우려감들이 제기는 되고 있지만 결국에 이제 전체적인 실적이 굉장히 저는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관점이고요.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수출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기업이죠. 특히 이제 북미 시장에서의 뭐 GV80 그리고 산타페 등 이런 SUV에 대한 차량 판매량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매출액, 영업이익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중국 법인 매출이 좀 단기적으로 감소를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수익 방어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지금 전체적인 자동차 시장을 보면 결국에 지금 LPG 차량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이제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현대차 역시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이제 현대차가 전체 누적 판매량이 글로벌 자동차사 중에서 탑3 안에 또 들어가는 만큼 계속해서 지금 성장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고환율에 대한 수혜까지도 또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하반기까지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가 20만 5,5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가부터 뭐 20만 원대까지 좀 분할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23만 원대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슬이 전문가님께서 초반부터 강조해 주신 키워드가 바로 실적입니다. 현대차도 우리가 오늘은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2분기 전체 실적 역시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다만 조금 중국 쪽에서 우려감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전체 실적을 놓고 우리가 봐야 되는 이 시점에 현대차는 좋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도 함께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현대차 혹시나 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가격 전략도 함께 챙겨가시면서 지켜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코스닥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코스닥 특징주 5개 종목 현재 시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 종목입니다. 하나마이크론이 오늘 0.23%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성화 하이텍이 제일 좋네요. 8.33%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어유가 3.57%, 프로텍이 1.54%, 아진산업은 4.6% 강한 흐름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슬이 전문가님, 이 5개 종목 중에선 저희가 어떤 종목 볼까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하나 보이는데 디어유라는 종목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최근 이제 엔터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또 52주 신고가를 갱신해서 나아가고 있는 만큼 사실 신규 관점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인데 디어유 같은 경우에 좀 숨겨진 엔터 관련주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아티스트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금 운영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엔터 산업이 잘 될수록 디어유에 대한 실적 증가로 또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의 실적도 영업이익이 무려 300억 원대, 한 3년 전에 영업이익이 적자였던 것에 비하면 완벽한 지금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여전히 기대되는 실적 대비 주가는 좀 바닥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조금 이틀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5만 원 이상 대까지는 충분히 저는 좀 열려 있다라는 관점에서 아직 바닥에 있기 때문에 지금가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어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숨겨진 엔터 관련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엔터주들 저희가 실적 좋다라는 이야기 많이들 하고 있죠. 그런 만큼 지금 디어유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아티스트들, 특히 다양한 라인업의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좋은 가격대, 특히 저평가 구간에 머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슬이 전문가님께서는 상방을 5만 원대까지도 보고 계시니까 오늘 현재가에도 한번 디어유 한번 지켜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코스피에서는 저희가 현대차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디어유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결국 실적인 것이 코스닥 특징주를 통해서도 저희가 느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와 디어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이야기 나눠봤고요. 과연 이슬이 전문가님께서 오늘 따라가마로 종목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첫 번째 종목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따라가마로 첫 번째 종목입니다. 대한항공인데요. 지금 항공주들 미국 시장에서도 주가가 상당히 좋게 나와주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한항공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종목 저희가 따라갑니까? 네, 또 좀 있으면 여름 성수기죠. 네. 또 휴가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항공주들을 지금 주목을 해야 될 이제 시기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이제 수급 흐름도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현재 기관들이 누적 매수세가 800만 주가 넘게 들어오고 있고요.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현재 136만 주가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에서 외인 기관들의 수급이 굉장히 좀 귀한 이런 상황들인데 지금 대한항공만큼은 수급 매수를 꾸준히 좀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지난해 역대 또 이제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좀 못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매출액, 영업이익을 또 달성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지금 중장거리 노선 수요도 늘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이제 2분기 실적부터도 굉장히 좀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만큼 이 경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매출액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약 5,200억 원대로 네, 전년 대비해서 한 32% 가량 네, 좀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또 다가오는 여름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3분기가 통상적으로 네, 성수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이에 따라서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까지도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모멘텀들 본다면은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대형 항공사죠. 사실은 이제 LCC 저가 항공사들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좀 부진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제 화물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화물 비중이 좀 상당히 크게 차지하다 보니까 최근 이제 화물 운임 비용 하락에 따른 어떠한 우려감들도 좀 존재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지만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매력을 좀 보자면은 바로 이제 배당 쪽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LCC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배당이 없는 방면에 그래도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이제 연간 2%에서 3%대 네, 또 이제 배당 수익률까지 챙겨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좀 중장기적으로 네, 접근을 하실 분들에게는 이런 대형 항공사들이 좀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오늘은 이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제 일주일간 계속해서 좀 올랐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25,000원 이하대까지도 네, 충분히 좀 내려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종목 역시도 저평가는 되어 있지만 여전히 네, 시장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할 관점으로 좀 접근 가능하시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는 26,600원 이하대에서 24,000원대까지 네, 이제 매수 구간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네, 3만 원대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오늘 첫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이었습니다. 곧 있으면 여행 성수기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름휴가 해외 출국이라던가 또 항공기 이용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2분기 실적부터 대한항공 양호하게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여행 성수기 모멘텀을 본격적으로 누리게 되는 3분기 실적 역시도 좋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슬희 전문가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다만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대형 항공사보다 중소형 항공사가 좋은 거 아니야? LCC가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물론 LCC 종목들이 실적을 딱 열어봤을 때 개선세는 정말 훨씬 더 뚜렷하게 보여질 것이고요. 그리고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는 실적의 개선세가 좀 덜 보일 수는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을 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대한항공 충분히 유효한 종목인 만큼 목표가 한 3만 원까지 잡아보셔도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따라가 말어 종목 대한항공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화면 통해서 함께 보시죠. 네, 이번 따라가 말어 종목은요.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 방송에서도 상당히 많이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바로 두산밥켓인데요. 오늘 두산밥켓도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종목 사실 올해 초부터 주가 상승을 꾸준하게 이뤄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좀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슬희 전문가님, 두산밥켓 따라갑니까? 네, 우선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이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두산밥켓 저도 이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최근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네, 좀 못 보셨던 분들은 네,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역시도 일단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두산밥켓 역시도 최근 기관 누적세가 270만 주가 또 넘어가고 있고요.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 146만 주가 또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대주주 지분 매각으로 인해서 악재가 좀 발생한 게 아니냐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미 좀 주가상에 반영이 되어 있다. 네, 단기 악재에 좀 불과하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우려는 좀 하지 않으셔도 좋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결국에 이제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려면 결국 이 기업에 대한 어떠한 기초 체력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산밥켓은 네, 너무나도 좀 좋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산밥켓은 이제 그 건설 장비 기계를 제조하고 유통하는 기업이죠.
그런데 이제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북미 시장이 7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좀 고공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슈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좀 건물이 많이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리모델링 수요도 굉장히 좀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또 미국 정부에서 재작년에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건설 추진 법안을 또 통과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법안에는 고속도로 현대화 그리고 철도 교통망 개선 등 이런 이제 법안들을 좀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에 따른 건설 장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걸쳐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 역시도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2분기 실적 역시도 사상 최대 실적이 또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가에서도 여전히 기대 실적 대비 PER은 한 7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고점 이상은 좀 충분히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시장이 좀 변동성이 강하다면 밑으로 다시 한번 좀 빠질 수는 있기 때문에 분할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 구간대에서 55,000원대까지 매수가 구간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을 넘어서 7만 원대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밥켓 올 초부터 꾸준히 주가 상승을 이뤄서 잘 흘러가다가 최근에 대주주의 지분 매각 이슈가 좀 있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잠깐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것은 우리가 길게 가져갈 악재로 보여지진 않고 단기 악재에 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두산밥켓이 현재 내고 있는 수주 실적이고요. 이에 따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두산밥켓의 기초 체력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현재 59,200원 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55,000원까지 계속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담아보시다가 목표가는 7만 원 선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대응해보면 좋겠다라는 관점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따라가마로 오늘 세 번째 종목으로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일지 역시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세 번째 종목 드디어 나왔네요. 방산주 오늘 앞서서 살짝 힌트를 주셨었는데 바로 그 종목이 현대로템이었습니다. 오늘 0.2%가량 상승폭 만들어주면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현대로템은 저희가 따라가겠죠? 네, 일단은 이 종목도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못 보셨던 분들은 지금도 좀 늦지 않았다라는 점. 다만 이제 좀 전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좀 변동성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리스크 관리를 가장 여러분들이 우선으로 삼으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종목은 항상 분할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지금 기관들의 수급이 이제 누적으로 340만 주가 넘게 또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현대로템의 사업 비중이 한 철도가 54% 그리고 방산 쪽이 35%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방산뿐만이 아니라 철도 부분에서도 수혜를 두 가지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타 방산주와는 조금 더 차별화가 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철도 관련해서 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도 또 있겠고요. 또한 이제 방산 수출에 대한 어떠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 좀 대장주로 또 떠오르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 이제 국내 정부에서도 또 방산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해외 순방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 관련 정책해서 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 역시도 2분기에 대한 수주 기대감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 좀 계속해서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K2 전차의 어떤 폴란드양 수출이 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 중장기적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K2 전차를 한 28대 정도
네, 수출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제 56대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는 이제 100대 가까이 또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걸쳐 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이제 K2전차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거의 한 27%에 육박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제 고마진 제품입니다. 이에 따라서 매출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익성 개선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호주에서도 좀 잭팟이 터졌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1조 2천억 원 규모의 전동차 공급 수주까지도 또 따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은 최근 이제 수주 규모에 있어서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 당연히 동사의 어떤 매출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또 하나의 어떤 모멘텀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산뿐만이 아니라 현재 이제 철도 사업 부분에 대한 모멘텀까지 계속해서 좀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전고점을 넘어서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38,600원대 형성이 되고 있죠. 38,600원 아래에서 32,500원대까지 분할로 접근 가능하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45,000원대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따라가 말어 마지막 종목으로 현대로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작솔루션의 이슬희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 계속해서 하락 흐름 보이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0.45% 낙폭 보이면서 2,567포인트 선에서 코스닥은 0.91% 선에서 움직이면서 883포인트 선에서 움직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세 이어가고 있고요. 개인만 양시장에서 수급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오늘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